이번 시간에는 캘큘러스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 중요한 정리들에 대해서 한번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미분 다 아시겠지만 미분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미분을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fy는 fx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함수니까 x가 변하면 y가 변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1차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x가 변했을 때 y가 어떻게 변할지 여기에 뭔가 적을 수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y를 x로 미분한 거죠.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 왜 저렇게 복잡하게 정의하냐. 리미트 h는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의 정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x가 벡터일 때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 h도 벡터를 더해야 될 테니까 이게 뭔가 안 된다가 아니라 뭔가 좀 더 디파인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분을 요게 적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x가 벡터이건 y가 벡터이건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수가 두 개니까 우리가 x, y 여기다 쓰고, 여기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행렬, 그 다음에 uv. 그러니까 x, y는 uv의 함수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x, y를 uv로 미분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벡터로 미분한 게 뭐냐 했을 때 이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죠. 델타 x, 델타 y 3, 4, 1, 2 델타 u, 델타 v. 그러니까 내가 입력을 이만큼 흔들어주면 출력이 이만큼 흔들리는 거죠. 그 관계식에 적히는 얘가 미분값인 거죠. 되셨나요? 좀 복잡한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자,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여기서 이제 r이랑 세타를 흔들어주면 x랑 y가 흔들리겠죠? 그랬을 때 이걸 찾는 거죠. 델타 x, 델타 y, 델타 r, 델타 세타. 여기에 적을 적당한 숫자를 찾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미분인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이제 조금 몇 분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편미분을 쓰는 게 제일 빠르고요. 아니면 그냥 데피니션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데피니션 대단한 건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델타 x는 r 플러스 델타 r이랑 세타를 지금 흔들어 주는 거죠. 흔들어 줬을 때 얼마만큼 바뀌냐, 이건 거죠. 이거를 계산해 보면 델타 세타가 작을 테니까 코사인 델타 세타는 1일 테고, r 코사인 세타, 델타 r 코사인
델타 세타가 작으면 사인 델타 세타는 델타 세타겠죠. R 사인 세타 델타 세타. 델타 R에다 여기까지 곱해지면 그건 뭐 0에 가까울 테니까 넘어가고 빼기 R 코사인 세타 약분하게 되면 자 코사인 세타 델타 R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델타 세타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델타 Y에 대해서 해보면 R 플러스 델타 R 사인 세타 플러스 델타 세타 R 세타. 자 공간이 좀 부족한데 암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사인 세타 사인 델타 세타 플러스 R 플러스 델타 R 사인 세타 사인 델타 세타 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델타 세타는 1로 갈 테고 사인 델타 세타는 그냥 델타 세타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델타 R 델타 세타 곱해진 건 0으로 갈 테니까 얘는 사인 세타 델타 R R 코사인 세타 델타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미분의 적어주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적어주면 되죠? 여기는 코사인 세타, 여기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아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x, y를 R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코비안이라고 하죠. 자, 이게 미분한 게 되겠습니다. 결국 미분이라는 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입력을 흔들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1차 근사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을 흔들었을 때 출력이 얼마나 흔들릴지를 1차 근사로 표현한 거죠. 그게 미분인 거고, 만약에 얘도 스칼라 얘도 스칼라면 얘는 그냥 스칼라 값인 거죠. 기울기. 자,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니까 x는 FUV y는 GUV라고 했을 때, 자, 편미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편미분이 이거죠. 편미분의 가장 중요한 식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생각해 볼까요? U가 바뀌면 X가 바뀌겠죠. 그렇죠? V가 바뀌면 X가 바뀌겠죠. 근데 이제 미분이라는 거는 얘를 이제 뭐 이게 논리니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로컬한 범위 내에서 리니어하다고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죠. 근사를 하는 거죠. 이쪽을 델타 U라고 할까요? 이쪽을 델타 V. 그랬을 때 이 F는 이 굉장히 U, V라고 했어요. U, V 주변에서 선형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근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x가 얼만큼 바뀔지가 요만큼인 거죠. 이런 판때기가 있는 거죠. 얼만큼 바뀌냐 하면 자 델타 U 곱하기 기울기 라운드 F 라운드 U라는 것은 U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의 기울기인 거죠. 델타 X는 자 이런 플레인 근사를 했을 때
선형근사를 했을 때 델타 x라는 건 u 방향으로 가는 거에다가 라운드 f 라운드 기울기 u 방향 기울기 더하기 라운드 f 라운드 v 방향 기울기, 이게 이 델타 x에 대한 선형근사인 거죠. 마찬가지로 델타 y는 라운드 f 라운드 g죠. 라운드 g 라운드 u 델타 u 기울기 곱하기 얼마만큼인지 기울기 곱하기 얼마만큼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편미분인 거죠. 이 함수가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 얼마인지 이걸 이제 합쳤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보셨던 꼴이 나오죠. 자, 제가 문자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델타 U만큼 바뀌면 요만큼, 델타 V만큼 바뀌면 요만큼 곱해서 X가 바뀌는 거죠. 두 번째 도시. 이걸 뭐라고 하죠? 이제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미분인 거죠. 자, 이거랑 연결지어 생각하시면 이제 X가 바뀌면 Y가 바뀌는 거 당연한 얘기죠. 이쪽이 바뀌면 이쪽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문자가 UV가 바뀌면 XY가 바뀌는 거죠. 요거를 XY를 UV로 미분한 거죠. 자, 그래서 X를 F, U, V, Y를 G, U, V라고 쓴다면 XY를 UV로 미분한 거는 자,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의 어떤 물리적 의미는 이거죠. 가장 중요한 물리적 의미는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리적 의미는 내가 입력을 이만큼 흔들면 출력이 이만큼 흔들릴 거라는 거죠. 요게 관계식입니다. 1차 관계식. 얘를 미분이라고 한 거죠. XY를 UV로 미분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이 중요한 식이고요. 뭐 이제 변수가 3개, 4개 상관없죠. 만약에 우리가 X는 F, U, V, W, Y는 G, U, V, W다. 이랬을 경우에 자, 미분이 뭐냐? 델타 X, 델타 Y, 델타 U, 델타 V, 델타 W. 여기다가 쓸 걸 적어주시면 되죠? 자, 뭐가 될까요? 라운드 F, 라운드 U, 라운드 F, 라운드 V, 라운드 F, 라운드 W, 라운드 G, 라운드 U, 라운드 G, 라운드 V, 라운드 G, 라운드 W. 자, 이게 미분인 거죠.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 디터미넌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터미넌트. 어떤 매트릭스가 A, B, C, D가 있으면 디터미넌트 A는 AD 빼기 BC인 거죠. 이게 이제 물리적 의미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AC 벡터가 있는 거죠. 뭐 0,0이라고 할까요? 0,0 A, C. 이거는 B, D 벡터가 있을 때 여기에도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얘 면적이 얼마냐? 평행사변형 이 좌표는 A 더하기 B, C 더하기 D가 되겠네. 이 평행사변의 면적이 얼마일까요? 이 평행사변의 면적 계산해 보시면 AD-BC의 절대값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뭐 고등학교 때 이런 공식을 쓰기도 하죠. 00 AC BD 00 요게 이제 삼각형 면적인데 이제 2분의 1까지 없애면 평행사변 면적이 되겠죠. 절대값 기호가 좀 애매해지긴 한데 아무튼 이게 절대값까지 붙이면 이게 요 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는 얘와 얘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 뭐 부호가 뭐 관련이 있는데 뭐 이제 뭐 그거에 이거의 디터미넌트 절대값은 면적이라고 하면 뭐 되겠죠. 그 만약에 얘가 이제 같은 직선상에 있으면 면적이 0이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디터미넌트는 뭐 그런 의미가 있죠. 만약에 내가 자 A, B, C, D, E, F 뭐 G, H, I라고 그러면 얘가 이루는 얘가 이루는 평행 사변체나 평행 육면체라고 해야 돼? 뭐 용어가 있을 텐데 요 세 개가 이루는 어떤 입체의 이제 부피가 디터미넌트 A가 되겠죠. 디터미넌트 의미인 거고. 자, 이제 이걸 다 합쳐진 상황이 나오죠. 제가 어떤 함수를 적분했어요. 근데 x는 fuv고 y는 guv인 뭐 이제 변수를 바꾸는 거죠. 어치와 그랬을 때 여기에 g는 썼으니까 세로 문자 제가 f도 썼네요. 자,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h라고 할까요? h라고 하고 이쪽을 k라고 할까요? k u v du dv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바꿔서 적분해 보고 싶은 거죠. 자, x, y의 관계 시온이라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상황이. 그 다음에 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뭘 써주면 되냐가 질문인 거죠. 우리 좀 더 간단한 걸 해볼까요? 자, fx dx h로 하겠습니다. hx dx 얘를 ky dy로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x는 fy고요. 치환한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뭐 우리 기계적으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dx는 f 프라임 y dy. 그래서 자, hx dx는 f 프라임 y dy. 뭐 이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f가 인버터블 하다면 h f 인버스 y f 프라임 y dy 이게 아까 얘기했던 ky의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치환 적분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질문은 이거죠. 내가 x에 관해서 이를 적분한 거를 y에 관한 적분을 바꾸고 싶다. x, y 관계상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자리에 뭘 쓰면 되냐는 거죠. 뭘 쓰면 되냐는 게 질문인 거예요. 이게 치환 적분인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적분한 거를 다른 문자로 적분하고 싶은 거죠. 다른 문자로 적분하고 싶을 때 이 자리에 뭘 쓰면 되냐는 거죠. 당연히 관계식이 있어야 그게 정해지겠죠. 이게 질문입니다. 뭘 쓰면 될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f, x, dx. g, y, dy. 이게 이제 같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문자 그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자꾸 바뀌는데 색에서 보셔야 합니다. 자, h,
x dx x는 f y. 자, 여기다가 ky 있을 때 이제 이 k가 뭐냐가 질문인데, 만약에 좋은 k가 있다면 뭐가 성립해야 될까요? 이게 x가 여기서 조금 변했을 때 거기 대응된 y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hx에 뭐 델타 x가 있으면 이게 ky의 델타 y랑 비슷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x가 이렇게 조금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y가 좀 바뀔 테고, 거기서 적분한 값이 같아야 되겠죠. 오, 그렇겠죠? 그럼 ky는 hx 델타 x 나누기 델타 y가 됩니다. 지금 뭐 부호는 안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증가함수일 경우에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증가함수가 아닐 경우에는 구간이 역전이 되면서 음수가 나와가지고 또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냥 뭐 우선은 그냥 증가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y는 hx 곱하기 dx dy 이런 거죠. 자, 이게 사실 아까 그게 뭐죠? 이게 hx죠? hx죠. 그다음 이게 뭐죠? dx dy죠. 이건 거죠. 내가 얘를 요거로 해서 하고 싶으면 그냥 hx 쓰고 dx d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당연한 식인데, 자, 지금 dy로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요식 그대로 써주고, 요식 그대로 써주고, 뭘 써주면 되는 거죠? 그 b, 내가 dy와 dx에 b 해주면 얘랑 같아지는 거죠. 자, 1 d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습니다. x를 y제곱이라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y는 루트 x니까 0부터 1까지 1 써주고, dx가 어떻게 되죠? dx가 2y dy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2로 바뀔 거죠. 왜냐면 y로 바꾸려면. 그게 hx 곱하기 dx dy인 거죠. hx는 여기서는 1이었고, 자, dx dy는 뭐죠? 2y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환 적분 핵심인 거죠. 제가 x에 적분했던 거를 다른 문자로 가서 적분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뭘 써줘야 되냐 거죠. 그게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확률 시간에 보셨던 거죠. 자, x를 우리가 유니폼 분포 0, 1에서 뽑았어요. 그러면 y는 루트 x는 f, y, 요건 뭐죠? 어떤 분포를 따르죠? 2분포를 따르죠. x에 관해 적분했던 얘가 y로 적분은 얘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치환 적분이라는 게 사실은 확률 변수의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식인 거죠. 뭐 여러 가지 버전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 변수가 여러 개이면 어떻게 되느냐? 변수가 여러 개이면, 자, 비슷합니다. 자, f u는 fx, y 있을 때 어떤 함수 h, x, y가 있고, 얘를 이렇게 적분됐던 거를 지금 원하는 게 k, u, v, du, dv 이렇게 치환하고 싶은 거죠. 여기다 뭘 쓰면 되냐가 질문인 거죠. 지금 내가 얘 알고 얘 다 알고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다 뭘 쓰면 되느냐.
이게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걸 알면 거기다 쓰고서 적분하면 되니까요. 뭘 쓰면 되느냐?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hx 곱하기 y다. 여기 어떤 면적이 들어가냐 하면 xy가 만드는 면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아까는 KUV가 있다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되죠? UV가 만드는 면적. 얘는 XY가 만드는 면적.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게 요 함수 값에다가 UV가 만든 작은 면적을 곱한 다음에 그걸 쌓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KUV는 자, KUV는 HXY에다가 뭐가 되냐면 이거는 XY가 그러니까 XY가 바뀌고 XY가 바뀌면 UV도 바뀔 테고 XY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바뀌었다면 UV는 뭐 이런 영역에 대해서 바뀌겠죠. 요거는 반대로 자 이렇게 변수 잘못 썼네요. 이렇게 뭐 앞에 얘기가 뭐 틀렸다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거를 설명할 염두에 두고서 식들을 썼는데 앞뒤가 좀 일관성이 깨져서 다시 이제 문자를 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UV가 여기서 이렇게 바뀐다면 XY가 바뀌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Y가 만드는 어떤 면적 넓이, 이건 UV가 만드는 면적 넓이. 그걸 만족해준 KUV가 여기 적히면 되겠죠. 그래서 KUV는 HXY 여기다가 XY가 만드는 면적. 얘는 UV가 만든 면적을 쓰면 되는 거죠. XY가 만드는 면적, UV가 만드는 면적이라는 게 이 UV가 바뀌면 XY가 좀 바뀌겠죠? 그거 빈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 보게 되면 그 관계식이라는 게 사실 미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되죠? 델타 X, 델타 Y는 라운드 F, 라운드 U. 이런 관계인 거죠. 미시적으로는. 그러니까 UV가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다면 XY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 두 개의 넓이의 B가 여기에 적히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A, B, C, D 델타 U, 델타 V, 델타 X, 델타 Y. UV가 만드는 면적과 XY가 만드는 면적의 B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냥 1 생각하죠. 이쪽은 U, 이쪽은 V. 이만큼 바뀌었어요. 그럼 XY는 어떻게 바뀌나요? XY는 A, C, B, D. 그러니까 UV가 이만큼 면적에 대응이 된다면 XY는 이만큼 면적에 대응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디터미넌트네요.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이 면적의 B인 거죠. 얘가 만드는 면적과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일 때 얘가 만드는 면적과 얘가 만드는 면적의 B가 이 디터미넌트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디터미넌트의 절대값.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XY가 만드는 면적과 UV가 만드는 면적의 B는 얘의 디터미넌트인 거죠. 그럼 얘를 지우고, 자, 여기다가 얘의 디터미넌트를 적어줘.
써주면 되죠. 뭐 표기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디터미넌트 쓰고 그다음에 절대값 기억해주고 절대값. 이게 뭐 지금 변수 두 개로 했지만 다변수에서의 변수 치환의 기본식인 거죠. 내가 얘를 hxy를 적분한 거를 다른 문자로 바꾸고 싶은 거죠. du dv. 그랬을 때 이 자리에 뭘 써주면 되냐면 얘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x는 f u v, y는 g u v. 했을 때 원하는 거는 얘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 자리에 뭘 쓰면 되느냐? h, x, y 써주고 그 다음에 뭘 써주면 되는 거죠? x, y를 u, v로 미분한 거에 디터미넌트, 정확하게 디터미넌트 절대값 써주면 된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뭐 가장 여러분이 기억에 남으실 만한 예가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거 이제 뭐 극좌표결이라고 하나요? 이랬을 때 자코비안은 이렇게 되겠죠. 아까 유도도 했었고 뭐 그냥 표미분하셔도 쉽게 얻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xy, dx, dy가 있는데 얘를 r과 세타를 표시하고 싶다. 이건 뭐 r 세타 x, y 관계식 하니까 뭐 x 자리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뭘 써주면 된다? 얘의 디터미넌트 뭐죠? r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 dr, d세타. 그럼 수탁해 보셨죠? 그렇죠? dx, dy를 r, dr, d세타로 한다. dx, dy를 요거로 바꿔 써준다라는 거를 있죠. 요 트랜스포메이션에 한해서는 그냥 r로 되는 거고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이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자, 우리 이거 종종 필요했었죠? 자, 이게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요. 자, 이걸 뭐 구하는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은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러고서는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라고 두죠. 그러면 이 구간이 전 구간인데 r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거랑 치환이니까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dx, dy는 r, dr, 세타라고 외우셔서 써도 되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였죠? 아까 계산했었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SR 이거 했나요? 여기다 R 써주고 그 다음에 DR, D세타 써주는 거. 이게 0부터 2파이까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고로 y는 또 이 식을 갖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분은 우리가 미분은 입력의 변화랑 출력의 변화를 선형으로 써놓은 거죠. 여기에다가 저걸 적당한 식이 미분인 거죠. 변수가 여러 개건 뭐는 항상 쓸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 설명이죠. 수학적으로는 뭐 문제가 많겠지만. 그리고 이게 편미분이라는 거는 자 델타 x는 이렇게 해주는 거죠. 라운드 f 라운드 u 이게 편미분이죠. 델타 u 라운드 f 라운드 v 편미분인 거죠. 따라서 이 자코비안이라는 거는 요 바로 여기에 써지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겠죠? 얘가 이게 이제 로컬하게 입출력의 관계를 쓴 거고 이거를 이제 행렬꼴로 쓴 거고 행렬꼴로 썼을 때 여기 F는 요 자리를 미분값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얘가 이루는 면적 얘가 요만큼 바뀌었을 때 UV가 여기서 왔다 갔다 거렸을 때 XY도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릴 거 아니에요. 요 두 개의 면적의 비가 디터미넌트인 거죠. 그리고 적분해수의 변수의 치환. 여기다 뭘 쓸지가 이제 주 관심사인 거죠. x는 gy라고 했다. 여기다 뭘 쓸지가 관심사인데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fx 델타 x가 뭐 길이가 변화량 그러니까 x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쓰는 거를 뭐 제가 ky라고 한다면 ky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ky는 fx dx dy가 되겠죠. 이 x는 물론 y랑 문자를 결국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자, 그거는 뭐 뒤에 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요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치환적분이죠. 치환적분식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여기다 뭘 써서 얘를 du, dv로 적분하고 싶은 거죠. x는 아이고 f가 아니고 h였네요. u, v y는 g, u, v 그랬을 때 여기다 뭘 써야 되느냐? 써야 되는 게 자 우선 h, x, y 써주시고 뭘 써주면 되죠? 자 x, y가 만드는 면적과 k, u, v가 만드는 면적 이게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같은 적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k, u, v 자리에 써야 되는 거는 이거 곱하기 얘와 얘의 비인데 얘와 얘의 비가 x, y의 면적 대 uv의 면적인 거죠. 그게 디터미넌트인 거고 누구의 디터미넌트?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치환이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했는지 연습 문제로 이걸 봤었죠. 자, 자, 우리가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해서 얘를 자 dr d 세타로 적분하고 싶은 거죠. 적분 구간은 r 먼저라고 하면 뭐하는데 2파인 거고, 이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이 그대로 써준 거예요. 바뀐 거 없잖아요. 이 의식관계식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뭘 하나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적힌 게 뭐예요? 내가 r과 세타를 뭐 어디 상관없겠죠. 요만큼 바꿨다면, 이렇게 바꿨다면 거기에 대응돼서 xy가 어떤 바뀔 거잖아요. 얘와 얘의 면적 비를 여기 적어주는 거죠. 면적 비를 아는 좋은 방법이 이거죠. 면적비라는 좋은 게 얘의 디터미넌트인 거죠. 걔가 r인 거고, 여기다가 r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파이 나누기 알파가 나왔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얻게 되죠. 이게 이제 저는 뭐 종종 유용하게 쓰는 식인데요.